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0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 간의 선거운동 아이디어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유세 현장에서 연설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2m 간격을 지켜달라. 저도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마스크 연설을 선거운동,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6일째인데요. 처음으로 노마스크 연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노마스크 연설을 한 것이 뭐가 대단한 거냐?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노마스크 연설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를 벗어 감염 위험을 높이는가? 큰 규칙이든 작은 규칙이든 우리가 합의한 것을 지켜야 한다. 특히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수록 작은 규칙도 더 잘 지켜야 하는 게 공정한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몇몇 언론에서는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가 노마스크 연설을 하는 것이 방역규칙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팩트체크를 해보니 그리고 방역당국에도 물어보니 방역규칙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비판했던 이재명 후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무지했던 것이다. 방역에 관해서. 무슨 얘기냐면 방역규칙은요.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외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건 2m입니다. 2m. 실외에서. 이 유세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미 윤석열 캠프에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서 유세를 할 때는 대개 연단이 있거나 자동차 같은 거 유세 차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단을 놓고서 하면 2m가 아니고 최소 한 5m쯤은 떨어져서 청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방역규칙 위반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이 선거 유세에 나가서 보는 사람들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 많지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서 얼굴 좀 봤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에 이재명 후보가 왔다는데 윤석열 후보가 왔다는데 가서 얼굴 좀 봤으면 근데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실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고 보여주는 게 일종의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후보는 다 검토를 해서 방역규칙 위반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가서 연설을 했는데 노마스크 연설을 했는데 그걸 잘 모르는 이재명 후보가 작은 규칙 큰 규칙 운운해가면서 그걸 공격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뒤늦게 알고 따라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에서 벌써 윤석열 후보 캠프가 한 발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퍼컷 세레모니 그거 요즘에 계속해서 보시죠. 그랬더니 그게 처음에 부산 유세 때 윤석열 후보가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유세 때마다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지지자들이 그 어퍼컷 세레모니를 보고 싶다. 자꾸 주문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굳이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걸 또 비판을 했었습니다. 여권에서. 심지어는 이 어퍼컷 세레모니를 보고 어퍼컷 세레모니는 저는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히딩크 감독입니다. 2002년 우리 월드컵 감독을 맡아서 골을 넣었을 때 승리를 했을 때 그 승리의 퍼포먼스로 어퍼컷 세레모니를 하는 거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히딩크 이렇게 기억나는 것이지 그게 승리 이런 것까지는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데 이거를 보고서 여권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여권 관계자들은 이게 정치 보복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유권자들은 누구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이 어퍼컷 세리머니가 정치 보복입니까? 그거하고 정치 보복을 연관시키는 그 독특한 발상.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지레 겁먹었나? 이런 느낌을 오히려 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이 어퍼컷 세리머니도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어제 전북대 앞에서 열린 거리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쬐깐한 거 한번 확 차불겠다.
이 호남 사투리로 그러면서 축구의 그 하이킥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또 따라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더니 아니 그러면 자 어퍼컷 세레모니가 정치보복이면 이 하이킥은 뭡니까? 뭘 연상하게 되죠? 아무 연상하지 않고 그냥 퍼포먼스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퍼컷 세레모니를 무슨 정치보복을 연상한다고 공격하더니 자기도 결국 그와 비슷한 발차기를 따라했다. 여기에서도 역시 아이디어에서 윤석열 1승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60초 이내에 숄츠라는 거 있었죠. 이 숄츠라는 것도 어디에서 이게 관심을 갖게 되냐면 윤석열 후보가 숄츠에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딱 7글자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임팩트 있게 먹혔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마구 비판을 하더니 뭐 숄츠는 뭐 사실은 뭐 그건 그냥 유튜브 뭐 이런 데에서 있던 그런 기법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그 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를 동원시키는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해서 맞대응을 했는데 조회수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또한 이재명 후보 측의 패배다. 아이디어 패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윤석열입니다. 잘 아시지만 거기에서 AI 윤석열이라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실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를 모방한 그런 AI가 나와서 이 땡땡님 어쩌고저쩌고 잘 봤습니다. 뭐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1월 달에 이른바 이제 출시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또 이걸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딥페이크다. 그 다음에 주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대장동 의혹 뭐 이런 데에서 거기에 각종 촌철살인의 코멘트를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언론 매체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언론 매체에서 AI 윤석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대변인단 부대변인단 뭐 그 수많은 논평과 비판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바로 이 AI 윤석열은 이게 이제 흥미롭다는 것이죠. 기자들 눈에도 꽤 이게 흥미롭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걸 끌어다가 뭐 방송 소재나 뭐 이런 걸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비판하던 이재명 후보도 2월 13일 날 보면 민주당 선대위가 AI 이재명, AI 재밍 뭐 이런 거를 공개했습니다. 또 따라한 겁니다. 또 따라한 거죠. 이번엔 뭐 몇 회인가요? 한 4회쯤 되나요? 선거운동 아이디어에서. 자, 또 윤석열차, 열정열차로 요새 이제 불리는데 이것도 사실은 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무궁화호 그것도 무궁화호를 뭐 내량을 임대해서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한다. 과거에는 그냥 유세차 이거 동원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메타버스 유세차죠 유세차. 이름만 뭐 메타버스라고 붙였을 뿐이지. 그런데 그거와 달리 더군다나 윤석열이라는 이름 뒤에 딱 붙여서 윤석열차 이걸 이제 열정열차로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선거운동을 한다. 참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튼 구두발 논란 이거 하나로 이 아이디어는 그냥 뭉개졌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 캠프가 따라할 뻔했다. 뭐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2002년, 20년 전이죠. 바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이 홍보와 관련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홍보에서 노무현 후보를 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노무현 후보의 바로 운동권 뭐 이런 데에서 훈련이 된 이른바 산뜻한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를 하면서 홍보 전략에서 이회창 후보의 그 뭐 이른바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의 홍보는요, 뭐 이렇게 출시를 할 때마다 화제를 불러 모으는데 이회창 후보 진영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노무현 후보가 기타를 쳐가면서 상록수 뭐 이거를 부르는 장면, 눈물을 흘리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매우 멋있게 연출이 됐다.
그러면서 이해창 후보 진영에서 난리가 나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따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결국은 자 그러면 이 홍보 문구나 홍보 아이디어 같은 거 결제받는 라인 이거를 확 줄여버리고 여기 꼰대들 치워버리자.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그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의 홍보 전략이 훨씬 더 뛰어나고 아이디어에 새로운 것이 많아서 유권자들이 거기에 오히려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가? 우선 이재명 캠프는 왜 그런가? 뭐 하태경 의원이 엊그제 그 이재명 캠프 사람들은 팩트체크를 잘 안 한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냥 우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뭐 뒤집어 씌우기, 우기기, 조작하기. 이거는 이재명 캠프를 비롯한 민주당 진영에서 그전부터 김대업 공작부터 뭐 기양건설 공작까지 그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어찌 보면 국민의힘 캠프, 윤석열 캠프를 만만하게 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전에 기사가 이런 게 나왔더군요. 김의겸 의원이 뭐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뭐 충주시가 주관한 수륙대제에서 뭐 무슨 소 가죽을 벗기는 퍼포먼스를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윤석열, 김건희의 뭐 연등이 달렸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대통령 연등도 달렸고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주관한 곳은 민주당 소속 충주시장이다. 이런 게 드러나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건 자살골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받았었는데 바로 그 김의겸 의원이 또 한 번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김건희 씨가 주관한 전시회에서 무속 인사가 축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팩트를 조작하는 그게 하태경 의원이 지적하는 너희는 팩트 체크도 안 하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각종 패널들 이 사람들 보면요. 무슨 신천지 관련해서도 지금 팩트를 조작하려다가 사실 들통난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팩트가 틀렸다. 그게 명확하게 오늘 아침 중앙일보 팩트체크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며칠 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뒤집어 씌우기, 조작해서 공격하기 이 방식이 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과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이제 안 먹힌다. 왜? 신속하게 팩트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무슨 그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뭐 이 L자 뭐 이걸 한다 어쩌고 하니까 신속하게 또 윤석열 지지자들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L자 이건 누구나 저도 유튜브에서 가끔 이렇게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L자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랬더니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많고 뭐 어저께 또 어느 방송에 가서 보니까 이게 원래 그 리버티의 상징이라는 거 아닙니까? 리버티. 그래서 이게 코라손 아키노가 필리핀에 귀국할 때 이렇게 리버티, 자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원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만희 총회장이 따라했고 리버티를 또 윤석열 후보가 따라 윤석열 후보 요즘에 보니까 또 이러고 있더군요. 그럼 이거는 또 뭘 모방했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어이없는 뒤집어 씌우기 내지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전혀 안 먹힙니다. 팩트체크 때문에. 신속한 팩트체크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러고 있는 게 꽤 많더군요. 그러면 거기도 또 신천지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지금 이게 시대착오적이다. 이게 입증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이번 바로 선거운동 아이디어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가 완패하게 되는 이 사람들은 공부 안 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낡은 방식의 선거운동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번에 써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힌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 방식으로 뭘 도입하면 그걸 공격하다가 결국은 슬그머니 따라하는 일의 반복이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글쎄 이건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준석 대표 등 이 젊은 사람들로 그 구성된 이 선거운동 팀들의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꼰대들이 통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들이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결국은 선거운동 아이디어에서 이재명 캠프를 압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운동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서 뭐 지지율이 팍팍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튼 후보에 쏠리는 의혹,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는 셀 수 없이 많은데 비해서 지금 뭐 본부장 얘기를 하지만 막상 본인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의혹은 없는 것 아닙니까? 드러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그렇게 여러 달 동안 뒤졌는데도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후보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거와 별개로 선거운동 아이디어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